여러분이 그 fc.com의 특별 계정 자료실에 가면 이 자료는 다 있어. PDF로 다 올라와져 있는데 우선은 내용을 봐도 잘 모르니까 오늘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여기 이벤트가 나와 있어요. 이제 글로벌 전망 짧게 예를 들어 글로벌 전망은 통화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 이 뭐야? 통화 완화 정책. 완화는 돈 찍어내는 거 그치? 돈을 찍어내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완화는 그런 거 많이 찍어낼지 뭐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화 반대이고 완화니까. 통화 완화 정책은 통화량 조절을 좀 더 좋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뭐냐면 시중에 돈을 푼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돈을 푼다는 의미, 양적 완화라고도 하잖아. 그치? 통화 완화. 그러면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돈을 찍어낼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 해당 국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보다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푼다는 게 그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 대출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반되는 게 뭐냐?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서민들은 이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그렇지.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정책을 같이 써요. 통화 완화를 할 때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금리를 낮춘단 말이야. 이게 딱 이걸 보면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딱 내가 파악이 돼야 돼. 아, 글로벌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구나.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구나.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정책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재협상 분위기로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 단 분기 말에 브렉시트나 미국 의회 재정협상 통과는 예의주시 필요. 브렉시트는 다 알죠?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미국 의회 재정협상 통과. 이거는 뭐 말 그대로고 예의주시 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승자는 누구예요? 미국이 승자야. 왜냐면 미국이 더 강대국이니까. 근데 중국이 말 그대로 개긴 거잖아. 옛날 90년대에도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근데 일본은 바짝 엎드렸거든. 근데 중국은 개긴 거야. 그래서 서로 관세로 막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세계 자금들은 미국의 손을 들었단 말이야. 미국이 더 강대국이니까. 미국 주식은 나스닥 사상 최고를 경신했어. 근데 중국 엄청 떨어졌었잖아. 그렇지? 근데 웃긴 게 이 무역전쟁 둘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계속. 왜냐면 미국은 중국에 제일 빚이 많아. 제일 큰 채권자야. 미국 채권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중국이. 근데 또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야. 미국이 제일 큰 먹거리라고. 제일 큰 거래처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겠지. 언젠가는.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 어디가 주식이 오를까? 중국. 그치? 중국이 지금 떨어졌잖아. 미국은 나날이 상한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근데 그 중국에다가 최근에 홍콩 같은 경우에도
난리 났지 민주시위 때문에. 그러면서 홍콩 시장에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도 곤두박질 쳤단 말이야. 근데 홍콩 주시장에 엄청 굴지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회사 텐센트 홀딩스. 조피 알지? 몰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회사야. 근데 잘 모르지. 아무튼 그거 이따가 소개를 할 건데 그런 회사에 속해 있는 홍콩 중국은 지금 그래서 사야 되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국 그 사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사드 보복했었잖아. 그래서 막 중국 내 롯데마트 막 영업정지 때리고 뭐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객들 관광 못 가게 막 막고 막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뭐를 제일 많이 사나? 면세점에서 면세용품 많이 사잖아. 그래서 면세업자들이 예를 들어 하나 갤러리아 타임이나 예를 들어 뭐 호텔신라나 특히 호텔신라는 매출의 10%만 숙박 신라호텔이지. 숙박이 10% 정도 매출 차지하고 90% 이상이 면세 매출이야. 중국 애들이 안 오니까 면세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단 말이야.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응? 근데 회복됐잖아. 그리고 호텔신라 주가는 2배가 올랐어. 이 미중도 무역 전쟁도 분명히 해결이 될 거야. 어떻게든. 그때 솔직히 지금의 수혜자는 미국이지만 이게 해결됐을 때의 수혜자는 중국이 될 거야. 옛날에는 이 중국에 투자할 때 그 거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 기대 심리가 너무 많다. 근데 지금은 기업 가치나 기업의 내구도를 봤을 때 그 기업이 너무 굴지 기업들이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 자, 그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식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감으로 국내 증시의 우호적 상황 기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좀 좋은 상황이다, 기대된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 주식시장, 우리나라 금리시장이 왜 우호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호적인 상황을 기대할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금리를 내렸는데 좋아진대.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기업들이 어.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그치. 더 자금 융통을 해서 음.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더 그러면 더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중의 대출 이자도 내려가고 우리가 저축할 때 받는 예금 이자도 내려가잖아.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릴 때 더 유리하잖아. 그렇지. 그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서 그 투자 활성화가 또 다른 이제 주식시장이나 경제적인 견인을 한다라는 그 기대 심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인 이 우리들도 은행 이자가 적으니까 투자 쪽으로 보통 자금이 간단 말이야. 투자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이 활성화되니까 그 기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트일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잖아. 글로벌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고 했잖아. 시중에 돈을 풀고 하면 금리가 내리는 걸 세트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트 가는 거야. 세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국내 채권, 미국 통화 정책 완화. 미국도 통화 정책을 완화했어. 거의 다 완화하고 있는 거야. 글로벌적으로. 국내 채권 금리 하락 압력 증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상승세 예상. 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채권 가격이 왜 상승세를 예상할까? 사람들이 채권으로 투자를 하니까. 채권으로 투자를 하니까? 채권을 더 많이 투자하니까?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가 하는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채권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주식이지. 기업 채권도 있잖아요. 그치. 사채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내가 배당을 받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자를 받는 개념이니까 그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투자라는 것은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내가 일부분을 배당이든 뭐든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근데 채권은 내가 거기에서 투자를 했을 때 뭐 잘 됐을 때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건데 이것은 단수네. 단수네요. 예를 들어 2010년도에 금리가 그냥 예를 들어 2000년도 해볼게. 2000년도에 우리나라 채권이 이자가 만약 예를 들어 10%였다. 응? 10%였다.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2019년도에 채권이 이자가 2%야. 2%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0%가 될 거래, 미래에. 그러면 2000년도에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돼? 10%짜리. 떨어지. 이거의 가치. 그때 금리랑 또 비교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개념이 어쩌면 채권이 뭐 1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국채 같은 경우는 뭐 10년, 뭐 30년 이렇게 되게 장기물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일반적인 국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막 30년짜리라고 쳐. 근데 금리가 점점 내려갈수록 이 가치가 좋아질까? 올라갈수록 이 가치가 좋아질까? 내려갈수록 좋아지죠. 그치. 내려갈수록 좋아져.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 채권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이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그럼 막말로 나는 2000년도에 10%짜리였으면 2019년에 2%밖에 안 줘. 그럼 나는 이거를 살 것 같아. 이 사람한테 한 5%는 미리 주고 그냥 난 5%만 먹어도 지금보다 나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가치는 금리랑 반대다.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금리가 만약에 오를 거다. 그럼 채권 가치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채권은 투자를 할 만해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할 만한 거지. 얼마나. 그치. 근데 지금 채권이 몇 프로인지 모르잖아요. 응? 지금 채권이 몇 프로인지 모르니까. 어떤 몇 프로? 국민 채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몇 그 프로? 채권이 만기됐을 때 수익도 있는데 그 채권을 딜링 거래해서 그 거래 수익도 존재해요. 거래 수익도 무조건 그 채권 지금 금리가 얼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채권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발행되는 채권이 투자되는 게 아니야. 이미 시장에 있는 채권이 투자가 되는 거야. 뭐 그거는 5년 전 거일 수도 있고 10년 전 거일 수도 있고 뭐 올해 발행된 거에도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 자, 대략적인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 고객님,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다들 이제 돈을 좀 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을 푼다는 의미는 고객님 우리 일반적인 이제 서민들에게도 좀 대출도 용이하게끔 하고 기업들에게도 자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그러면 만약에 회사나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금리가 좀 싸야지 돈을 풀어도 그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 정책을 같이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인하됐고요. 금리가 인하되니까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좋게 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 이렇게 장기물인 국공채나 이런 글로벌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게 좀 지금 좋은 투자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세 개만 그한테 얘기도 끝나는 거야, 솔직히.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끝나요. 자, 보면은 여기 투자 매력도가 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 펀드 하나하나 다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순수 인덱스 주식형 국내, 이건 국내 거야. 국내 주식에 펀드가 순수 인덱스 성장 가치 배당이 있어요. 순수 인덱스는 뭘까? 순수 인덱스 주식형 순수 인덱스 이걸 보여줄게요. 자, 여기 순수 인덱스 주식형이 나오죠? 운영 전략을 보면 돼요. 보면 코스피 200 지수 추정. 이거 코스피 200이야.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뭐야? 코스피 200? 우리나라 상위 기업 200개. 그렇지. 우리나라의 상위 기업 200개고 그 200개 기업의 주가를 지수로 통합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되는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는 뭐야? 이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 관여가 안 되는. 이걸 반대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람의 어떤 직감과 사람의 어떤 정보력을 한다면 이건 그냥 그 지수에 연결해 놓은 거야. 지수가 오르면 이 수익도 올라. 그 대신 이거 사람이 안 하니까 컴퓨터가 하겠죠. 그 대신 순서가 싼 거야.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순수 인덱스. 이게 운용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순수 인덱스예요. 자, 이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타이거 200이라는 ETF에 투자되는 펀드야. 타이거 200. ETF가 뭐야? ETF? 여기 써 있죠? ETF 쪽에 투자가 된다. ETF. 많이 들어봤지? ETF.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변액을 세일즈하려면 ETF를 모르면 안 돼. 왜냐면 우리 회사든 타사든 모든 펀드는 거의 다 ETF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ETF가 뭐냐면 이게 약자가 있겠지? 익스체인지야, 이가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는 무슨 뜻이야? 교환하다. 거래소를 뜻해. 익스체인지는 거래소. T는 트레이디드. 트레이디드가 뭐야? 교환. 이것도 맞죠? 서로 뭐 무역도 있고 교환도 있고
익스체인지에서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F 펀드라는 펀드. 그러니까 ETF는 예를 들어 존 PD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돼?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사죠. SK 하이닉스 사.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존 PD가 하이닉스를 샀는데 반도체가 진짜 되게 잘 된 거야. 근데 하이닉스가 저기 천안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에 불이 나서 하이닉스가 엄청 떨어진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반도체 시장은 좋은데 이 회사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 반도체가 잘 되는 거에 존피는 투자하고 베팅했는데 맞췄는데도 이 회사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 그치? ETF는 이걸 방지할 수 있어. ETF 뭐냐면 존피리가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ETF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회사들 다 모아놔. 그래서 ETF를 사면 그 회사들한테 내가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묶여져 있다고 보면 돼. 테마로. 예를 들어 뭐 조선 쪽에 투자부터. 그 조선에 투자하는 그 테마를 만들어서 ETF를 만드는 거야. 펀드 개념인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이게 한 기업의 주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주식이잖아. 펀드를 거래하진 않잖아. 근데 ETF는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래서 ETF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200이라는 ETF에 투자되는 건데 이 타이거가 뭐냐면 미래에셋의 시그니처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름이야. 타이거는. 예를 들어 삼성 자산운용은 앞에 코덱스가 붙어. 코덱스 200. 한국투자 자산운용 거기는 뭐가 붙냐면 킨덱스. 코리아 인베스트 약자에서 킨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운용사마다의 그 본인들의 시그니처가 있어. 네이밍. 타이거 200이면 고객이 이걸 이거 타이거는 미래에셋. 이거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보고. 그럼 이 ETF는 어디에 투자가 되냐? 내가 말했잖아. 끝나겠다. 그 강의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거 200은 말 그대로 미래에셋 자산을 운영하는 ETF인데 이 안에 이게 한 개 기업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묶여 있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게 여기 쭉 있어. 근데 투자가 좀 많이 되는 10가지가 있는 거야. 이 ETF는 상위 10개 종목.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게 삼성전자가 거의 30% 투자되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네이버, 신한, 셀트리온, 현대차, KB금융, 현대모비스, 포스코, 에디아. 어떤 거 같대? 잘 분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약 세트는 안 좋은데. 어떤 거 같아? 그냥 분배돼 있다. 분산 투자. 엄청 분산돼 있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야. 이거 업체를 제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없어. 이거는 이 운용사에서 부르는 거야. 근데 얘네 컨셉을 정했잖아. 코스피 200이라고. 그 코스피 200개 기업이야. 이건 내가 못 바꿔. 만약에 존필이가 내가 정한 하나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 회사만의 문제 때문에 그 주식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하나 회사가 떨어져도 나머지 회사들이 오르면 나는 결국에는 손실을 안 보는 거잖아. 그 전략인 거야. 그 보험사는 ETF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됐지? 응? 무조건 거의 다 ETF로 돼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펀드 하나 얘기해봐. 차이나? 홍콩? 질문인데 어. 저희 지금 코스피 200 중에 올라와 있는 게 어.
총 합산이 52.5%거든요. 어. 나머지 그러면 그거는 다 밑에 볼 수 있어. 아 그거는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 못 보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가서 타이거 200이라는 ETF를 클릭하면 다 나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가끔은 쇼잉으로 보여주려고 출력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 가끔은 이렇게 투자됐는데 상위 10개만 우선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차이나 베트남 볼까? 베트남 자, 베트남. 베트남 왜 없어? 다음 차. 됐다. 자, 베트남이잖아. 봐봐. 한국투자신탁운영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게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이야. 그러면 일단 가서 우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 한국투자 신탁운용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ETF 같진 않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재간접 펀드 같은데, 예를 들어 차이나 한번 볼까? 다음 차. 그럼 주중에 나가시면 돼요. 차이나 주식 재간접. 자, 이거 차이나야. 미래셋 호라이즌스 MSCI 차이나 ETF에 투자되는 거야. 내가 얘기한 것처럼 ETF에. 근데 미래셋에서 운영하는 건데 호라이즌이니까 이걸 영어로 썼잖아. 그러면 이거는 국내에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래에셋 자산, 그 현지에서 투자한다는 거야. 그 현지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애들을 그 현지 애들을 고용을 해서 외국 법인에서 투자되는 건데, MSCI 차이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약자거든. 모건 스탠리라는 굴지의 그 투자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지수를, 그 차이나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ETF에 투자됐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제 바쁜 하나 더 여쭤. 어. 알리바바는 지금 중국에 상장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상장해 있는데 왜 저기 컨셉으로 넣은 거야. 아 그냥 컨셉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이잖아. 이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 자체를 몰라. 근데 얘네가 ETF의 테마가 중국에 투자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엮어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저게 제일 비중이 큰데 그러면은 무조건 중국이라고 볼 수는 없네. 그냥 중국 그치. 기업만. 그렇지. 대박. 그렇지. 그런 거지. 차이나 재간접형이니까. 만약에 이게 차이나 본토다. 그러면 거기는 알리바바 들어갈 수가 없지. 본토 컨셉이니까. 홍콩이다. 거기 알리바바 들어갈 수 없어. 홍콩 시장이랑 컨셉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펀드가 차이나 홍콩이나 본토가 아니라 그냥 차이나야. 차이나 주식이야.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되는 거라. 우리나라 만약에 차이나 그레이트는 우리나라 시장에 돼 있어. 그 주식은 상장이. 우리나라 넥슨 상장 어디 돼 있어? 일본 기업이야?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 게임 테마 ETF가 있어. 그러면 넥슨 거는 일본 주시장에 있다고 해서 포함을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꺼주시고요. 네.